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유니응 오피니언스 대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대선 기간입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진행하는 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이 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 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 응답률은 6.1%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 뭐 대선 얘기인데요. 우리 항상 먼저 얘기하죠. 표집 성향을 좀 짚어주시죠. 네, 에디터. 오늘 조사의 표집 성향은요. 보수가 408명, 중도가 268명, 진보가 357명이고요. 저희가 이 표집 성향 말씀드릴 때마다 그래도 고루 분포돼 있거나 중도가 살짝 더 많은 네. 조사가 다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보 양쪽으로 좀 더 응답층이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 보수가 165명, 다소 보수가 243명, 다소 진보가 208명, 적극적 진보가 14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조사 선거 운동 관련 뭐 내기긴 합니다. 3자 가상 대결이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네, 3자 가상 대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대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2.3%의 지지를 보였고요. 김문수 후보가 35.9%, 이준석 후보가 6.7%로 확인됐습니다. 네. 70세 이상 그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고요. 예상하시겠습니다만 40, 50대에서는 과반 이상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를 제외하고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 진보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요, 대표님. 네. 이제는 없음이나 모름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급격히 줄어드는 예. 시기라고 이제 할 정한다는 수 있거든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실은 이제 부동층 비율이 모름 무응답 비율이 뭐 한 10에서 15% 또는 20% 내외 정도 있어야 네. 이후에 변동 가능성이 커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어들게 되면 변동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다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TV 토론 등의 이벤트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유권자들의 이제 변동 폭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조사에서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대선 투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 뭐 좀 전에 그 맥락인데요. 응답한 그 응답자들 중에 3자 가상 대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적극 투표층에서 대선 3자 가상 대결은 이재명 후보가 더 올라갑니다. 57%고요. 김문수 후보가 34.6%, 이준석 후보는 6.1%인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아까 봤던 이 3자 대결과는 이제 큰 차이를 보이진 못하고 있지만 네. 이재명 후보는 적극 투표층으로 가면 57%로 아까 봤던 이 3자 더 올라가네요? 조사보다 대략적으로 7%, 4.7%가 더 올라가는 그런 조사 내용입니다. 이제 참 통상적으로 이제 여론조사는 투표장에 가지 않을 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나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놓고 보는 결과를 선거가 임박해 오면은 이제 각 캠프에서 다 해요. 아. 네, 투표할 사람들에 근접한 것이니까. 네.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워낙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잘 받으셨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예. 이제 안 할 분들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급적 투표할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투표하겠다. 반드시. 예. 근데 그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에서 한 10%좀 더 이상 이제 빠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네. 근데 그 층에서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특이한 현상인데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의향층한테. 그렇죠. 예. 전체 결과보다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만 봤을 때 한 5% 포인트 가량이 올라가는 결과가 맞아요. 지금 나왔으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들의 투표 적극성, 지지 적극성이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에서부터 10까지의 어떤 적극성, 지지하는 것의 적극성으로 한다면 거의 이제 뭐 7, 8, 9 후반부에 이제 몰려 있는 정도로 강도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전체 결과와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지지층에서 어떤 지지 강도가 높게 형성돼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죠. 이제 이게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이제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흐름보다도 격차가 더 나을 가능성도 이 조사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것이긴 할 텐데. 그러네요.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이후에 이제 캠페인 또 역량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까요. 일단 지표상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TK, PK입니다. 지역별로 박영시 에디터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 PK 지역 지금 이재명 후보 높죠. TK도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어떻게 보입니까? 그 대구 경북 쪽을 보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45.3%의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야. 김문수 후보가 51.2%인데 이제 오늘 조사 저희 뉴스토마토 ARS 조사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여타 다른 조사에 저기 전화 면접 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예. 그쪽은 아직 30%를 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하.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었던 조사 특히 저희가 뭐 조사 이름을 또 얘기하면 다 퍼센테이지를 네. 언급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어쨌든 이 30%를 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 30%의 근소한 결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건은 어쨌든 이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 상승 추세를 이재명 후보가 쭉 이어가서 그 흐름을 이어가서 실제 득표율에서도 30%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가? 이제 요 대목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선 후보 3명이 모두 TK, PK, 첫날은 TK, 둘째 날은 PK 뭐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지지율을 그러니까는 보고.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예. 득표할 수 있는 공간이 영남 지역이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성격은 다른 거죠. 네. 이재명 후보는 공세적 차원에서의 아하. 영남 지역에 이제 가서 유세를 하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방어적 차원인 것이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뭐 한 70% 지표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못 나와도 60% 이상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토마토 뉴스에서 조사에서 보게 되면 51.2%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TK에서 51.2%니까 사실 엄청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났다는 왜냐면 거죠. 이재명 후보는 그 광주 전라 호남에서 80.3%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안방에서 네. 이것밖에 못 받는다 이거잖아요. 인구 비가 비슷하거든요. 10% 예. 10% 돼요. 대구 예. 경북만 대한민국 떼어놔서 또는 호남만 떼어놔서 봤을 때는 10% 10%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쪽은 어쨌든 80%인가 거의 사실은 이렇게 흡수를 다 한 것인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것도 이제 김문수 후보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인 거예요. 아. 안방에 지금 불이 진화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는 본선이 됐는데 계속 그 집토끼 전략. 아. 그러니까 예선처럼 지지층 타겟으로 한 유세나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이제 지금 지표에서 드러나고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좀 다른 이유에서 대선 후보 유력 후보 3명이 다 저렇게 같이 만나는 모양새로 지금 보이네요. 그 김문수 후보는 네. 쉽게 얘기하면 보수 결집이 필요한 결집 거고 필요하니까 한 거고. 이재명 후보는 외연 확장이 또 필요하고 이미 또 이건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저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지만 네. 집토끼. 라고 부르는 이제 고정 지지층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네. 봤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필요하고 이준석 후보 입장은 보수 교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조사 아니지만 어제 화제가 됐던 여론조사 몇 개를 살펴봤을 때 네. 이게 재밌는 건 TK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도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하락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보수 전체가 4분 오열됐기 때문에 어떤 투표층에서는 김문수랑 이준석은 찍지 않겠다라는 투표 포기층이 생겨난다라는 얘기로 또 그러니까요. 해석될 네. 수 있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고정 지지 특히 이제 표의 결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보수가 어쨌든 자신들의 텃밭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장면은 이미 많이 보셨습니다. 뭐 울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설하는데 갑자기 트럭이 빵 하고 지나가 버린다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은 실제 출정식을 한다고 이제 연단 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소개해 줬는데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그런 고함과 고성이 들린다든지 이거는 사실 대구 경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렇죠. 반응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자, 지금 당선 가능성도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질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선생님께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6월 3일 대선에서 다음 주 누가 당선될 거라고 높다고 생각합니까? 요 질문이거든요. 예. 요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9.4%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32.3%, 이준석 후보가 3.3%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해 그게 보이는데 중요하지요. 지지 후보가 김문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8.8%가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당선될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지지 후보가 이재명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 0.7%가 당선 가능성에 김문수 후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긴 적은 있네요. 있긴 있네요. 예. 그리고 지지 후보가 이준석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0.4%가요. 이재명 후보가 어차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 후보가 이준석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38.8%가 김문수 후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요게 이 당선 가능성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이건 대세론을 어떻게 네. 인식하고 있냐 대세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너무 이제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러네. 투표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투표 참여율이라고 하는 것,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 성향 지지층보다는 보수 성향 지지층에서 월등하게 높았던 것이 이제 일반적인 과거 선거의 패턴이에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투표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한 사회적 이제 참여 의미로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또는 외부적 환경에 상관없이 고르게 높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수층 지지자들의 높은 투표율 일관성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현격하게 진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아닌 어떤 다른 연령대의 보수층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투표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행사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보수층에서도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흐름인 것이니까요. 지역 선거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누가 될 것 같냐. 네, 그 당선 사람으로 가능성. 가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론 동정론에서 표를 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나는 주류의 좀 전체 흐름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더 영향을 좀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밴더웨건 현상인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예전에는 이 중도층 잡아야 된다. 네. 바로미터 민심의 바로미터다. 또 20대는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점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와 20대 우리가 네. 이제 뭐 세대나 어떤 그 이념별 성향 분석을 해보면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난 대선에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대녀, 2대 남,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후보에게 특정적으로 쏠린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이라는 성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어느 정도 후보가 대세 후보가 결정된 상황에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런 특정적인 부분들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제 젊은층 20대들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중도에서도 확실히 이제 그 특정 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조기 대선의 특성들을 우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지난 대선에 보면 그 누가 표현했다 중수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중도 수도권 청년. 이번에는 좀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선배님 하셨던 것 죄송해요. 같은데. 제가 거기서 들은 얘기군요. 배종찬 중도층은 뭐 워낙 소장님. 너무 네. 중요하긴 한데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서 절반 이상을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 이미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도층이 이렇게 절반 이상 어떤 조사들은 뭐 60% 가까이 이렇게 내외 한 명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잘 많지 않은데 중도층도 사실은 쏠려 있다는 것을 이제 특이한 현상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독점하면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안 날 텐데 그걸 이준석 후보와 나눠가는 나눠보니까.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에 자기가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가 그 보수 정당 내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20대, 30대 이제 남성 중심으로 해서 골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팬층들 있을 수 있는데 또 기존에 또 보수 성향의 친화성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목도가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정 운영 기대감에 대한 질문도 드려봤습니다. 누가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은지요 질문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과반을 넘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요. 이재명 후보는 52.6%, 김문수 후보가 34.5%, 이준석 후보가 7.7%고요. 이것도 역시 연령별로 봤을 때 40, 50대에서 과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가 우세였고 70세 이상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국정 기대감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TK도 지역별로 또 보면 TK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위였고요. 예, 중도 진보층 과반 이상이 또 이재명 후보를 꼽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뭐 지지한 같이 가는 지지하고 거네요. 동일할 수밖에 거의 없어요. 같이 가네요. 예, 기대하니까 이제 지지하는 그러니까요. 것이니까요. 예. 일단은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이제 한 다음 주 초반까지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격차는 여전하고 네. 이제 이 1강 1중 1약의 구도가 바뀔 네.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이 흐름이 이제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부분은 김문수 후보가 보수층들 어쨌든 전체 결집을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결집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과연 이제 그것을 해내느냐. 그래서 많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15%에서 20% 포인트 차이 격차가 그래도 10% 포인트까지 줄어드느냐가 이제 관심사인데 이게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도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것이 더디지만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준석 후보한테 혹시나 가느냐. 아, 그러네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연동되어 있어요. 같이 가죠. 같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 주자릿수 얘기하고 15% 얘기하잖아요. 또 막 20%갈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가 35%를 갖고 있으면 이준석 후보는 15%를 절대 못 넘는 못 거예요. 넘어가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제 공격 대상이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언급조차 안 하잖아요. 네. 그 캠페인의 교본이에요. 아,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얘기 안 하지만 예. 김문수 후보도 얘기 더 안 하는 겁니다. 아, 예. 말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지지를 빼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이 흐름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도 매우 주목되지 않습니까? 대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박영씨 에디터 결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선거를 할 것이냐, 투표를 나갈 것이냐, 적극 투표층이 83.7%입니다. 아, 매우 높고요. 가급적 투표하겠다가 12.3%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뭐 95%가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가급적 투표 안함이 1.6, 전혀 투표 안함이 1.5, 잘 모르겠다가 1%여서 이번 조사에서는 뭐 월등히 95% 정도의 응답자들이 어쨌든 투표는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신 겁니다. 아, 그러면 뭐 항상 70대 후반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대 투표율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77.1%인가 네. 그 전에 70.4%인가 네. 두 번의 대선이 다 77%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엄청 높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참여한다고 무슨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 나오는 것은 전 세계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아하. 호주 같은 경우는 페널티 줘가지고 이제 한 80% 후반대 90% 가까이 나오는데 예. 자 그런데 지금은 합리적으로 전망했을 때는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긴 해요. 아, 왜냐하면 좀 대세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려고 한다면 네. 투표 결과가 불확실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거 진행이 경쟁 구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두 가지도 아니 경쟁 구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투표 결과가 비교적 확실해요. 네, 비교적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투표장에 이제 안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진보 성향층도 사실 떨어질 요인이 있는 거예요. 네.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게 득표율하고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투표율이 떨어지면 득표율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남은 기간엔 투표율을 올리는 캠페인이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 김문수 후보 측이나 이쪽도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예. 예전에 이제 그 2007년 대선에 정동영, 이명박 두 후보가 그래요. 바뀌었는데 예, 정동영 후보 지지층들 투표에 거의 안 거의 나왔어요. 안 갔습니다. 예. 예.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당들이 투표를 올리는 캠페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뭐 박영씨 에디터 보시기에 이번에
최대 투표율 또 네. 최고 득표율 등등 이런 거 가능할까요? 저는 글쎄요, 뭐 이제 그 이번에는 최고 득표율은 어렵지 않을까 쉽지 생각이 않다. 좀 듭니다. 아. 왜냐하면 지난 대선만큼 치열했던 대선도 없었는데 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득표율로 퍼센테이지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실제 득표한 숫자를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1,610만을 넘게 실제 지난 득표를 선거 때. 얻었고요. 예. 예, 네. 윤석열 후보가 1,600 약 40만의 득표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역대 대선에 뭐 문재인 대통령 뽑힐 때 뭐 혹은 뭐 박근혜 대통령 뽑힐 때 굳이 비교해 본다면 박근혜 후보 때가 51%가 넘어간 51.6%. 51.6이었나요? 56이었군요. 네. 그때 득표율 자체가 굉장히 제일 높았던 최고 기록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득표 수가 네. 이 두 후보에는 못 미친단 미치죠. 말이에요. 인구수도 증가가 있었고. 그렇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양측이 집결해가지고 정말로 그 어떤 당선 가능성이 예측되지 않을 때 모두가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그렇지가 않아서 네. 77%라는 그 놀라운 숫자를 다시 한번 보기는 좀 어렵지 쉽진 않다. 않을까라는 쉽진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숫자를 한 어쨌든 이제 네이밍을 만들어서 좀 투표 참여 독려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 긴장도가 풀어져 가지고 해이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령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투표 안 해도 되라고 어차피 하는 사람도 되는데. 있고 또 한 네. 사람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미래에 한 표 줄까 이준석 뭐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 지지강도 낮은 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그런 때 해결책은 뭐냐면 긴장감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막판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니면 이번에 투표하는 거 상당히 사실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떤 캠페인들이 막 기발한 네이밍도 나오지 않을까 숫자를 얘기를 한 네. 뭐 우리가 7080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숫자 나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정당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 이번 주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9.1%, 국민의힘이 32.8%, 개혁신당 5.1%, 조국혁신당 2.6%, 진보당이 0.7%, 없음 6.4, 그 외 다른 정당이 2.6%였는데요. 예.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8% 상승하면서 지난번 조사보다 상승하면서 이게 2025년 정당 지지도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이어서 3% 지속 하락이 돼서요. 이 그래프 말고 이제 정당 지지도 추이를 보면 저렇게 V자로 이제 큰 차이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격차가 대략적으로 16%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견고하네요. 모양새가 견고합니다. 계속. 그 일을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이 후보가 확정되었는데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컨벤션 효과라고도 하지만 선거가 임박하니까 후보가 이제 정해졌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명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모아지는 현상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당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어쨌든 가로막고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나 이 캠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 뭐 또는 출당의 요구라든가 이것이 분명하게 입장 전이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장사 없는 거거든요.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직접 하든 아니면 주변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좀 탈당을 해달라고 하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캠페인 자체가 안 되는 되니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아마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탈당 실현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